슈퍼마켓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는 총. 심지어 의회까지 등장해 워싱턴 DC를 두려움에 떨게 한 총. 도대체 미국은 아니 왜 이렇게 종이 많아?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이번 미 의회 난입 사건에서 유난히 시선을 빼앗은 건 바로 총이죠. 미국의 수정헌법 2조를 보면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가 자유로운 주 안보의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791년 제정된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방어의 목적. 민병대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던 터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집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또 개척 시대 때 총은 강도 등 무법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져야 하는 권리가 필요했죠. 두 번째로는 반연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의 갈등. 미국은 50개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각 주의 힘이 셉니다. 미국 독립 후에 헌법을 만들 때 연방주의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세야 해 세력과 아니야 각 주의 힘이 세야 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었고 이에 반대하던 반연방주의자들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10개의 수정헌법을 조건부로 헌법 제정에 찬성했어요. 중앙 권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총기 소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은 거죠. 이 헌법 조항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현대 미국인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 LA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시골의 경우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어서 강도가 들거나 나쁜 일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옷장 안에 엽총을 두거나 지하실 안에 총기를 보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 총기상 앞에 줄 서 있던 미국인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정부가 힘을 못 써서 폭동이 일어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는 미국인의 심리를 잘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The Bible laws, though we carry our weapons to conduct ourselves, and they're trying to take that right from us. And I don't think it's fair. I think the laws are getting too extreme. 그러나 이 총 때문에 한 해 4만 명이 사망합니다. 총기 사고하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묻지마 총기 사건들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7년 일어난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한국계 조승희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3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죠. 정신질환이 있던 조승희는 인터넷으로 권총과 500발이 넘는 탄창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어요. 물론 버지니아에서 온라인 총기 구매는 불법이 아니고요. 2012년에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고로 무고한 아이들 20명과 교직원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던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범행이 끔찍해서 전 세계를 분노하게 했죠. 2017년에는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공연장 근처 만들리 베이 호텔에서 투숙하던 범인이
창문을 열어 관객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난사했어요. 결국 6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테러로 남았죠. 이와 더불어 어린이 총기 사고도 문제입니다. 작년만 해도 미국의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자신이나 다른 어린이가 손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심지어 어린이용 총기 전문 잡지도 있습니다. 총기 할인권을 첨부한 잡지가 미국에서 발간돼 논란이 됐었죠. Can't get it. No. Literally, he looks like he's 12. I'm so sorry I can't sell you a cigarette. I get a couple scratch offs. How old are you? You got your ID? 13. You what? I'm 13. You can't get no scratch off, babe. Okay. Shoot pretty good for you. I'll take it. 이 말 많고 탈 많은 총을 규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전미 총기협회의 힘이 막강합니다. 회원 수가 500만 명이나 되는데, 회원 수도 수지만 정치권의 로비도 굉장해요. 총기 소유 규제법을 없애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2016년에 정치인 직접 로비에만 45억을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운동에는 340억을 쓰며 로비했죠. 그리고 총기 규제 법안을 실컷 만들었다 해도 일단 하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요. 도시에 사는 미국인보다 시골에 사는 미국인들이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대도시 선거구보다 시골 선거구가 훨씬 많습니다.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You're not a Republican, you're not a Democrat, you're not a conservative, you're not a liberal, you're not a progressive. You are an American, and American blood is being shed every day in this community, throughout this nation. And do something about it or retire. 세 번째로 도농 갈등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시골에 사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등 대도시 엘리트들은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산업 도시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농촌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죠. 많은 미국 시골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자신들이 아니라 엘리트들만을 위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방 정부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는 방어인 총까지 뺏어간다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는 미국 정치 역사에서 꽤나 여러 번 등장합니다. 1960년대에는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자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1981년에는 레이건 대통령 총기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당시 레이건을 수행하던 백악관 대변인 제임스 브래디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이 브레이디 이름을 딴 브레이디 법을 제정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법은 총을 사고 싶은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총기 거래 40%를 차지하는 민간 거래나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등에는 적용이 안 돼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원 조회 규제가 이번 미 대선 때도 쟁점이 됐었고요. 바이든은 신원 조회와 더불어 당선되기 전부터 공격 무기,
그러니까 총알이 빠르게 나가도록 만들어진 군사 스타일의 총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Of getting assault weapons off the street, limiting the number of bullets that can be in a single clip. That requires legislation. 하지만 오바마 때도 총기 규제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총기 규제에 어떤 결정을 내리던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의사당 난입 사태가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유명 총기 제조사인 스미스 앤 웨스의 주가는 18%나 급등했습니다. 총으로 세운 나라 미국. 과연 미국은 총기 규제란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안전하고 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